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네, 전세입니다. 전세.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이 내용이 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 빌랑 사기라고 하는 수천 채의 빌라를 갖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함으로써 지금 거기서 빌라를 전세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재산상의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날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전세에 관련돼 가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차 전세 사기 막는다. 이래서 정부은행 주택담보대출 등 확정일자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 그 전에는 담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이 없어서 깨끗한 줄 알고 그 집에 이제 전세를 들어갔는데 잔금을 치르는 날 대부분이 보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인은 잔금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은행에다가 미리 준비해둔 그 근저당 설정을 그날 진행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입 신고를 하더라 그 당일날 잔금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하루 늦게 되는 거죠. 하루 늦게 되니까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근저당에 의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바로 전세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차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주인이 이제 주택담보를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여기에 확정일자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 데에서 공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전에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연계 시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형태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가 많고 이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매매는 그 주인이 누구냐, 주인의 진실성만 갖고 있으면 뭐 근저당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어차피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근저당이 말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무사를 뭐 대동해서 근저당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사기의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그 집주인이 진정한 집주인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 전세 사기는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전세 사기를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그 전세 사기를 당한 그 부동산 대상물을 보다 보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입니다, 빌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칠 때 왜 아파트를 놔두고 빌라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빌라를 선택한 이유는 빌라는 시세를 잘 모릅니다. 시세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자주 있다 보니까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거래가 자주 있고 또 그리고 그게 단지별로 돼 있잖아요. 한 뭐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아파트는 뭐 평형이 여러 평형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모든 평형이 구조가 다 똑같기 때문에 평가하는 방식도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빌라는 그게 아니라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B나 이런 데서 계속 시세를 반영합니다. 그냥 거래가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들이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시세를 알 수가 있어요. 전세가 얼마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이런 빌라들 있죠. 이 빌라들은 각각 개개인이 다 건물들이 다 틀려요.
구조도 틀리고 뭐 층수도 틀리고 모양새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누구랑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 옆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나갔다고 이 집이 3억에 나갔다고 그 옆집이 뭐 3억에 나가야 된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비교할 데 없다 보니까 특히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저게 얼마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맞나? 저 사람 말한 그 전세가가 맞나?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기를 진짜 누구랑 합니까? 건물주, 뭐 중개사, 그다음에 뭐 사기꾼 세 명이 모여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그럼 저 집을 매입을 하는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중개사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가 개입이 돼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파트를 놔두고 빌라로 전세를 사기치는 이유가 잘 모르니까 정보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놔두고 빌라로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앞으로 이 빌라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빌라 전세를 또 빌라도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 아파트들도 많지만 뭐 군데군데 빌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빌라들이 있어요.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들은 지금 위축이 될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데 빌라 안 나가는 거죠. 이런 데 전세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네. 지금 가뜩하나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데 가뜩하나 이런 전세 사기 때문에 또 이런 그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빌라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뭐 경기도도 지금 깡통 정세 피해 막는다고 해서 부동산 포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딱 치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을 치면 바로 그 거래된 전세가 거래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경기도 부동산 포털로 들어가 보면 이 사이트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깡통 정세 알아보기 이게 누르면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합니다. 뭐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반도 유보라인데 반도 유보라라는 단지 이름을 치면 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경기도에 나오면 여기 맞는 데 치면 네 여기 쭉 전세가 얼마에 몇 월 며칠 날 얼마에 몇 층이 거래됐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그러면 여기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빌라들이 문제인 거죠. 빌라들이 이제 정보 제공을 이런 포털에서 얼마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왜 빌라들을 선택을 했을까? 아파트를 놔두고 아파트도 많은데 전세 많은데 왜 빌라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같은 평수래도 좀 가격이 좀 낮잖아요. 좀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들이 없잖아요. 신혼부부들이 돈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게 사기를 쳤다는 거. 특히나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돼서 사기를 쳤다는 것에 대해서 뭐 같은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요.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빨리 이 업계에서 아예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등록조차 아예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도 제재를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 조심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 사기,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